여러분들은 이번 학기에 그리고 다음 학기에 두 개 학기에 걸쳐서 C#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번 강의 노트에서는 C# 프로그래밍 언어를 어떠한 내용들을 강의를 하게 되는지 목차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여러분들은 개별적으로 C# 프로그래밍 연습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을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개발 툴을 이용해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어떻게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는지 그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C# 프로그래밍 언어는 다음과 같은 최신의 프로그래밍 방법론을 모두 채용하고 있는 가장 최근의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프로그램 언어의 진화 과정을 살펴봅시다. 처음에는 컴퓨터, 즉 하드웨어에 직접 연결해 갖고 사용할 수 있는 기계어, 즉 머신 언어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머신 언어가 워낙 복잡하고 하드웨어에 종속적이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한정돼 있고 그 개발자들은 머신, 즉 기계어를 가지고 코딩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기계어가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응돼서 진화된 어셈블리 언어가 있었습니다. 이 어셈블리 언어까지도 아마도 소수의 개발자에 의해서 점유되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개의 언어는 하드웨어, 즉 컴퓨터에 종속된 기계 언어를 기반으로 해갖고 코딩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적인 언어가 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C 언어가 대표적으로 절차적인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함수형 프로그래밍, 이런 내용들의 언어의 진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C샵은 우선 첫 번째 구조적 프로그래밍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구조적이라는 말은 어떤 명령어들을 순차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코드에 대해서 모듈화 또는 블록화 또는 함수화를 시켜갖고 반복적으로 사용한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었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나와 있는 모든 프로그램 언어는 이 구조적 프로그램 언어를 기반으로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습니다. C++, 자바, C#, 그리고 기타 파이썬. 자, 이런 것들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반으로 개발된 언어입니다. 즉, 객체라는 말은 기존의 구조적 프로그램 또는 절차적 프로그램, 여기에서는 데이터와 함수가 별도로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객체라는 개념 속으로 데이터와 함수를 모두 집어넣고 이 객체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하는 그 방법론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프로그램 방법론의 진화 과정의 마지막 단에 있는 이 함수형 프로그램. 자,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객체지향이 갖고 있었던 데이터의 은닉, 그리고 데이터의 훼손,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다중 코어를 기반으로 해서 병렬 처리하는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함수형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제네릭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떠한 타입의 변수가 들어오더라도, 어떠한 타입의 객체가 들어오더라도 동일하게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제네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마치 믹서기하고 똑같아요. 당근, 사과, 배추 이런 등등의 타입이 틀린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내부에서 처리하는 과정은 동일하면서 출력 결과는 주수, 즙 이런 것들과 같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방법론입니다. 자, 구조적 프로그램, 객체지향 프로그램, 함수형 프로그램, 제네릭 프로그램, 이것이 C샵이 갖고 있는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개에 대해서는 강의가 진행되면서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 사용하는 교재입니다. 두 개의 교재, 둘 다 원서입니다. 자,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사용해도 좋습니다. 가급적 오른쪽에 있는 교재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책들은 모두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읽기가 다소 불편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강의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강의 노트로 한글화해서 제가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없더라도 강의 노트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앞부분은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C#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 개의 챕터를 통해서 나오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앱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겁니다. 아마도 본격적인 수업은 4장부터 진행이 될 거예요. 자, 3장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다소 긴장을 내려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4장부터는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긴장하고 강의를 따라와야 됩니다. 앞에서 첫 번째 동영상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프로그래밍 언어는 4주, 5주 내에 결정이 납니다. 4주, 5주 동안은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4주 또는 5주 동안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강의를 따라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1학기 동안에는 10장까지 나갈 겁니다. 즉 객체와 그리고 클래스 이 내용까지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1학기 때는 10장까지 진행을 하고 2학기 때는 최소한 17장까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17장. 그리고 그 이후 부분, 그 18부터 20까지는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개별 학습을 통해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들은 C# 프로그램 연습을 할 때 반드시 비주얼 스튜디오가 필요합니다. 자, 이 비주얼 스튜디오는 다음 같은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5 커뮤니티 에디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즉,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요 영역 그리고 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에디션은 유상이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되는 비주얼 스튜디오입니다. 물론 유상으로 제공되는 돈 주고 사는 비주얼 스튜디오만큼 충분한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2015, 여러분 최근의 버전은 2019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 코드, 자, 이것을 돌리기 위해서는 2015가 필요합니다. 2015로 빌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5를 설치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설치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노트북이나 PC에 설치가 될 겁니다. 최근의 버전은 2019 버전입니다. 자, 2019 버전. 자, 여기 2019 버전을 여러분이 설치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면은 이 다운로드를 클릭하게 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파일이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자, 다운로드 되는 과정에서 여기 나와 있는 워크플로우가 있습니다. 설치되는 워크플로우. 여기에 반드시 .NET 데스크탑 개발. 요거를 클릭하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 탭에 있는 언어팩이 있어요. 아마도 기본적으로 디폴트로는 한국어가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영어까지 선택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앞에서 2015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코드가 2015로 빌드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2015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강의 초반 그리고 1학기 동안에는 2019를 설치를 해도 예제 코드는 모두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만 2학기 때 배우는 비주얼 프로그래밍 이때는 2015로 다운로드를 해서 예제 코드를 돌려야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2학기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15를 설치를 하든 2019를 설치를 하든 어떤 거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것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커뮤니티 에디션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무상으로 제공되는 개발 툴입니다. 자,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비주얼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여러분들이 계정을 생성을 해갖고 로그인 해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로그인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있는 요거를 선택하지 말고 그 아래에 있는 퍼스널 어카운트를 선택을 해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자, 위쪽을 선택을 하게 되면 30일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 사용자, 즉 학생 신분으로 로그인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비주얼 스튜디오 화면이 나오고 오른쪽 상단에 여러분들이 로그인한 계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C# 프로그래밍을 연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비주얼 스튜디오 개발 환경, 그리고 겉모습을 조금 변경시키는 것이 되겠죠. 자, 개인 취향에 따라 여러 가지 개발 환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선 테마 변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이 모습이 나올 겁니다. 물론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툴에 가서 여기에 어디 있나요? 툴의 옵션. 자, 툴의 옵션에 가서 보게 되면 테마가 있습니다. 현재는 블루로 되어 있네요. 이것을 라이트. 자, 오케이라 바꾸면은 테마가 이렇게 밝은 색으로 변경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시 할 때는 옵션에 가서 저는 블루를 선호합니다. 자, 옵션에 가서 제네럴, 엔바이러먼트의 제네럴, 여기에 테마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 블루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줄번호. 자, 코드가 나오면 왼쪽에 줄이 있으면 더 보기 좋게 되겠죠. 자, 줄번호를 보이게 하는 방법. 툴에 가서 앞에 과정과 동일합니다. 텍스트 에디터. 이렇게 보면은 텍스트 에디터가 여기 있네요. 그 아래 All Language가 있습니다. 여기에 라인 넘버가 있어요. 이거를 선택해 놓게 되면은 코딩하면서 왼쪽에 줄번호가 보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언어 번역입니다. 언어 변경. 자, 아까 툴, 옵션, 인바이러먼트, 그리고 인터내셔널 세팅. 자, 여기에 가서 여기에 영어로 변경하도록 해주세요. 자, 가능한 영어 사용을 권장합니다. 왜냐면은 컴파일하고 오류 메시지가 모두 영어로 나오는 것이 가독성이 좋습니다. 한글로 나왔을 경우도 아마도 처음에는 한글로 나온 게 편할 수도 있지만 오류가 나왔을 때 그 오류 원인을 구글링을 통해서 인터넷에서 오류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것, 즉 검색을 하는 것. 검색할 때는 영어가 가장 일치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비주얼 스튜디오들을 영어 환경에 놓고 오류가 나왔을 때 영어로 된 오류 메시지를 인터넷에서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영문 버전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추가적으로 탭 크기 변경이 있습니다. 자, 다음번 강의 노트에서 설명되겠지만 탭이 중요해요. 얼만큼 이쁘게 코딩을 할 수 있느냐. 자, 탭 크기는 4로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 킵 탭, 즉 탭을 유지시키는 것. 이것을 선택해 놓는 것이 아주 여러분들 코딩할 때, 코딩 연습을 할 때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만약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 구성 요소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를 실행을 합니다. 아마 시작 메뉴에 보면은 비주얼 스튜디오와 함께 그 아래에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가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라는 화면이 뜨게 돼요. 그래서 수정한 다음에 처음 설치할 때와 동일하게 워크로드, 그리고 언어팩, 개별 구성 요소, 설치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변경할 때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를 실행을 시켜갖고 요소들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비주얼 스튜디오는 C#뿐만 아니라 자바, 그리고 앱 프로그래밍, 그리고 C++, C,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언어들을 동시에 비주얼 스튜디오 내에서 코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C샵을 배우기 때문에 이 .NET 데스크탑 개발, 이것이 선택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이것을 실행을 시켜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를 실행을 시켜서 이게 선택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까지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요것을 선택하면 되겠죠. 교재와 강의 노트에는 여러 개의 예제 코드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예제 코드들을 여러분들은 이 위치에 가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게 되죠. 자, 사이트 한번 볼까요? 자, 요 사이트에 가서 여기 example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면은 최신의 업데이트된 예제 코드를 여러분들이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구글 드라이브에 제가 다운로드 받은 것을 함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코드 압축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풀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examples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고 이 안에 각 챕터들이 폴더로 나와 있습니다. 3장에 있는 예제 코드를 찾고 싶다. 그럼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3장 속에 있는 1번 그림, 그리고 3장에 있는 피겨 10, 피겨 11, 이 그림 속에 있는 예제 코드가 여기 소스 코드와 함께 제공되고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비주얼 스튜디오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자, 불러올 때는 확장자가 SLN, 솔루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해당 코드들을 모두 비주얼 스튜디오로 끌고 오게 됩니다. 모두라는 것은 여기 있는 소스 코드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자원 프로퍼티 함께 끌고 오는 거죠. 자, 이 안에서 여러분들은 코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주의할 부분, 참고해야 될 부분.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은 확장자가 CS, 그리고 앞에 나와 있던 거 뭐냐면 솔루션 파일은 SLN 파일. 즉, 확장자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해야 될 일들이 다수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파일 탐색기에서 보기에서 파일 확장면을 클릭을 해갖고 확장면까지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는 것이 여러분들 코딩 연습을 하고 확인할 때 편리합니다. 그래서 파일 탐색기에서 보기에서 파일 확장명 이거를 선택해 놓을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들은 강의 노트와 교재를 갖고 C#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더 많은 자원, 아마 강의 노트나 교재에 있는 것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 놓은 .NET 공식 사이트. 자, 이 사이트에 가면은 C# 공부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한글은 자동 번역기에서 번역된 것이지만 비교적 읽기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냥 어눌하게 번역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번역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정 수준 강의 노트와 교재를 갖고 공부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사이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제 코드, 너무나 많은 예제 코드가 C샵에 관계되는 예제 코드가 인터넷상에 있습니다. 자,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제와 함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세요. 굉장히 좋은 사이트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이렇게 6개로 선별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내용들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자료 구글 드라이브에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노트, 강의 동영상, 그리고 교재에 있는 코드, 연습 문제 코드, 기타 참고사항. 자, 이 내용들은 구글 드라이브에 접근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오늘 강의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 앞부분은 4개의 프로그래밍 방법론을 썼다. 그냥 키워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후에 프로그래밍 강의를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이 제네릭 프로그램이고 어떤 것이 구조적 프로그램이고 어떤 것이 함수형 프로그램인지 제가 중간중간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노트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직접 다운로드해서 C# 프로그램 공부할 준비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강의 자료, 그리고 예제 코드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해서 공부할 준비를 완전하게 해놓는 것. 이것이 이번 강의 자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